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종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방금 목표 주가를 무려 10만 원으로 올려버린 종목 RFHIC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단순히 이 종목 하나가 오를지 안 오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오를 수 있는 연관 종목들, 즉 밸류체인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RFHIC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RFHIC는 RF,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반도체를 만드는 전문 기업이에요. 핵심 제품은 겐지라 갈륨 기반의 전력 증폭기, 영어로는 파워 앰플러파이어, 줄여서 PA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지 기지국에서 신호를 강하게 증폭시켜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기지국이 잘 터지려면 이 PA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오지 기지국이 노래방 마이크라면 RFHIC의 PA는 그 마이크에 연결된 앰프예요. 앰프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PA가 없으면 오지 기지국은 작동을 못해요. 그런데 이 RFHIC가 단순히 통신 부품 회사에 그치지 않아요. 주요 고객사를 보면 레이시온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방산기업,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글로벌 통신장비 1위 업체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요. 2026년 예상 매출은 2,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497억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는 잠시 후 실적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 10만 원이라는 지금 주가 대비 58%나 오를 걸 예상한 걸까요? 이유가 딱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지 SA 독립형 전환 가속이에요. SA란 스탠드 마이너스 언론의 약자인데요. 기존 오지가 LTE망을 빌려 쓰는 반쪽짜리였다면 SA는 완전히 독립된 오지 전용 네트워크예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통신사들이 지금 이 SA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기지국을 전부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RFHIC의 PA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이시온 수주예요. 최근 RFHIC는 레이시온이라는 미국 방산 업체와 무려 500억 원짜리 전력 증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레이시온이 어떤 회사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만드는 그 회사예요. 세계 최고 방산 기업 중 하나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 끝이 아니라 추가 계약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세 번째는 에릭슨 벤더 선정 임박이에요. 미국에서 주파수 재할당 및 신규 주파수 경매가 끝나면 에릭슨이 이 주파수에 맞는 장비를 대거 납품해야 해요. 에릭슨은 그 장비의 핵심 부품인 PA를 RFHIC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과거 이력을 보면 에릭슨과 레이시온 관련 매출만 합쳐도 연간 1,000억 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는 경쟁사 철수와 규제 수혜예요. NXP라는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이 사실상 통신 부문에서 손을 뗐어요. 거기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 그 빈자리를 RFHIC가 채우는 거예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단가도 올리고 점유율도 높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 즉 깜짝 실적이에요. 리포트는 2026년과 2027년에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마치 2019년 국내 오지 도입 초기에 KMW라는 안테나 회사가 10배 넘게 오른 것처럼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3년 매출이 1,114억 원, 2024년이 1,149억 원으로 거의 성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1,856억 원으로 무려 62% 성장이 예상되고 2026년에는 2,545억 원, 2027년에는 2,980억 원으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요. 영업이익은 더 극적이에요. 2023년에는 겨우 3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05억 원,
2026년에는 497억 원, 2027년에는 654억 원이 예상돼요. 2년 만에 영업이익이 200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2026년 기준 43.7배예요. 언뜻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에릭슨 같은 해외 피어 그룹이나 RFHIC의 과거 멀티플 수준을 감안하면 결코 높지 않다는 게 애널리스트의 판단이에요. 특히 추가 수주가 확정되면 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가고 그럼 지금 주가가 오히려 싸 보이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RFHIC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 이 회사와 연결된 생태계, 즉 밸류체인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마치 전기차 판매가 늘면 충전소, 타이어, 폐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오르는 것처럼요. RFHIC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오른쪽에는 RFHIC 제품을 사가는 수요처들이 있어요. 이 생태계 전체가 오직 SA 투자 사이클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소재와 부품 쪽 수혜주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RF머트리얼즈예요. RFHIC의 자회사인데 겐 에피웨이퍼, 쉽게 말하면 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판 소재를 공급해요. RFHIC 매출이 늘면 RF머트리얼즈는 자동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아직 비상장이지만 상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원익 IPS예요. 겐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RFHIC가 생산을 늘리려면 장비를 더 사야 하고 그 수혜가 원익 IPS로 가요. 세 번째는 한솔케미칼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과산화수소나 전구체 같은 고순도 케미칼을 공급해요. 겐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수록 이 소재 수요도 함께 늘어나요. 네 번째는 ENF테크예요. 반도체 식각과 세정에 쓰이는 케미칼 전문 기업인데 RF 반도체 공정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다음은 오지 인프라와 통신 장비 관련 수혜주들이에요. 첫 번째는 KMW예요. 오지 기지국 안테나와 필터 분야 국내 1위 기업인데요. RFHIC와 완전히 같은 수요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사실 리포트에서도 RFHIC를 2019년 KMW에 비유했는데 바로 그 KMW 자체도 지금 같은 오지 SA 투자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KMW는 실제로 2019년 국내 오지 도입 당시 1년 만에 10배 넘게 오른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삼지전자예요. 오지 기지국에 들어가는 RF 부품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로 RFHIC와 동일한 수요 사이클을 공유해요. 세 번째는 오이솔루션이에요.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지 기지국이 늘어나면 백홀, 즉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통신망에 광통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에릭슨이나 삼성전자 기지국이 증설될 때 같이 수혜를 받아요. 방산 쪽도 빼놓을 수 없어요. 레이시온이 RFHIC로부터 전력 증폭기를 사가는 건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에 쓰기 위해서예요. 이 흐름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LI진엑스원이에요. 국내 방산 전자전과 레이더 분야 1위 기업으로 RFHIC의 겐 PA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LI진엑스원이 만드는 레이더와 유도무기의 성능도 같이 올라가요. 방산 전자장비 생태계가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화시스템이에요. 레이더, 위성통신, 드론 전자전 분야를 하는 회사인데 위성통신 안테나나 위상배열 레이더의 겐 PA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반 성장이 기대돼요. 세 번째로 위성통신 수혜주들도 있어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위성 안테나 기업들인데 LEO 적에도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겐 기반 위성통신 PA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RFHIC 기술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균형이 안 맞겠죠. 꼭 알아야 할 리스크도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에릭슨 벤더 선정 지연이에요.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이 늦어지면 에릭슨 수주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주가에 이 기대가 상당히 선반영돼 있어서 지연되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높은 PER 부담이에요.
2026년 기준 PER이 43.7배인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멀티플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변화예요. 반대로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 경쟁사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환율 리스크예요. 달러 매출 비중이 높아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다섯 번째는 생산 능력, 즉 CAPA 한계예요. 수주가 폭증해도 공장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납기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컨센서스 선반영 이슈예요. 이미 좋은 재료들이 주가에 상당히 반영돼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RFHIC는 지금 매수할 이유가 5가지나 있어요. OG SA 전환 가속 레이시온 수주, 에릭슨 벤더 선정 임박, NXP 철수와 중국 규제 수혜, 그리고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하나증권 목표 주가는 10만원으로 현재가 대비 58% 상승 여력이 있어요. RFHIC 직접 투자가 부담된다면 밸류체인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해요. RF머트리얼즈, KMW, 오이솔루션 같은 연관 종목들도 같은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2가지예요. 에릭슨 벤더 선정 공시가 나오는지, 그리고 레이시온으로부터 추가 수주 소식이 들리는지. 이 2가지 이벤트가 터지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해요. 오늘 드린 내용은 하나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고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리스크 요인도 꼭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이런 핵심 밸류체인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분석 원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